자, 178페이지 이제 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원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렇죠. 원가 통제 예상 편성 신속 다 맞습니다. 근데 기술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죠? 답은 2번. 표준원가 계산을 실제 원가 계산과 비교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표준원가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황에서 설정된 목표 원가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 상황에서만 달성 가능한 추정치이다. 1번 틀렸어요. 이걸 이상적 표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TV에서 생활의 달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달인들만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비현실적인 거잖아, 그치? 이상적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틀렸고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변동 예산 및 책임 회계 제도와 결합함으로써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라번 맞아요. 그래서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부서는 잘 들어봐. 유리한 재료비 가격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재료를 구매하는 부서는 성과급을 줄 수 있겠다, 그치? 유리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불리한 수량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재료를 사용하는 부서는 연봉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성과급 때문에. 성과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과급 많이 받고 싶고 뭐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은 회사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런 체계가 있겠지, 그치? 표준원가와 실제 발생원가 차이 분석에 있어 중요한 차이, 자, 유리한 차이 모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불리한 차이만 조사하고 유리한 차이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표준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표준원가는 일단 사전에 한번 결정되면 가능한 변경 또는 조정해서는 안 된다. 1번에 틀렸죠? 시장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여기 봐요. 요즘처럼 재료값이 천정부식을 쏟는데 과거에 설정해 놓은 걸 갖고 표준원가를 설정하면 죄다 불리한 차이가 나오겠지, 그치?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네, 1번이 틀렸어요. 원가 요소의 표준은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각각 설정하는 거 맞고요. 표준원가는 회사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표준원가 계산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4번.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 부장, 표준원가를 도입하면 차이 분석을 실시하는데 차이 분석의 결과는 단계만 이용해서 차기의 표준이나 예산 설정에 피드백되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강 부장이 틀렸네요. 차이 분석 결과는 단계만 유용한 게 아니라 차기에도 표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죠, 그렇죠? 네, 1번 강 부장이 틀렸습니다. 표준원가의 달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야, 재료 적게 쓰란 말이야. 빨리빨리 만들란 말이야. 시간 아끼란 말이야. 하다 보면 그죠? 예, 안 좋은 제품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납품업체에 표준원가를 기초로 표준원가를 기초로 해서 지나친 원가 절감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으로 신중은 기해된다. 맞아요. 표준원가는 기업 내적인 요소나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 원가 계산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했던 것도 맞죠? 표준원가는 사전에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지만 표준원가 산정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원가 설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강부장이 틀렸어요. 5번. 표준원가 계산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표준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표준원가의 적정성을 사후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래 원가 계산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계량적 정보를 사용하는 겁니다. 수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치. 계량적 정보. 숫자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3번에 틀렸어요. 예외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양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적인 예외상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 계량적 정보는 양적인 정보지, 그치? 질적인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적인 예외상을 무시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고요. 6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원가 절감을 위한 원가 통제를 포함한다.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면 원가를 절감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보다 표준원가에서 크게 벗어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치? 표준원가에 근접하면 에이 됐어 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야 그거 뭐 때문에? 이렇게 그죠?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면 기장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요. 4번에 이상적 표준은 달성하기 힘든 표준이 이상적 표준이에요. 종업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 효과를 일으키므로 가장 적합한 표준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4번에 틀렸습니다. 포기하는 게 많겠죠. 그죠? 이상적 표준을 달성하면 뭐가 많다고요? 포기하는 게 많아요. 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준원가의 종류를 물었습니다. 기존의 설비와 제조 공장에서 정상적인 기계 우장, 정상 간모, 근로시간의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선의 조건하에서만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하에 이거 뭐라고요? 이상적 표준이라고요. 답은 4번. 8번. 표준원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표준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원가 관리에 더 적합할 수 있고 예산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현실적 표준이죠, 그러면. 이상적 표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이상적인 부분이 큰 거야. 그래서 달성하기 힘든 조건만 내세우는 게 이상적 표준입니다.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현실적 표준입니다. 차이 분석 시 1번이 틀렸어요. 차이 분석 시 일반적으로 불리한 원가 차이를 발생시켜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상적 표준이다. 맞고요. 기업 경영과 관련된 비교적 장기간의 과거 실적치를 통계적으로 평균화하고 미래 예상 추세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은 정상적 표준 맞습니다.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서 표준원가는 일반적으로 현실적 표준원가를 의미하며 실제 원가와 현실적 표준과의 차이는 정상에서 벗어난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 수로 20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206페이지 봤죠? 1번에 가격 차이, 능률 차이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가격 차이는 실제 가격에서 표준 가격을 빼고 실제 수량을, 그치?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요, 실제 수량에서 표준 수량 빼고 표준 가격 곱하기라고 그랬지? 답은 2번이죠.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눈에 답이 보일 거야, 그죠? 공식 암기되어 있으니까. 3번. 재료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재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요즘 원재료가 매일매일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쵸? 가격 차이, 당연히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원재료 구매 담당자의 업무 능력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구매 담당자 능력이 좋으면 싸게 사갖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죠? 바가지 쓸 테고. 구매 담당자 능력에 따라서 표준을 설정할 때 고려한 품질 수준과 서로 다른 상이한 품질의 원재료를 구입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건 뭐죠? 수량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수량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능률 차이. 수량 차이를 능력의 차이를 능률 차이란 말 쓰는 겁니다. 넘어가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원가 제도 하에서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그랬죠, 그쵸? 답은 3번. 실제 생산량을 여기서는 실제 산출량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9번 문제. 가격 차이. 실제 임률에서 표준 임률 빼주고 실제 시간 곱해주면 되는 거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4번.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으로 발생한 노무비 초과 지급액은 어떤 형태의 원가 차이에 반영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이건 뭐죠? 노무비의 임률 차이야, 능률 차이야? 임률 차이. 뭐 답은 3번밖에 없는 게지. 노무비 관련된 거, 그죠? 답은 3번 임률 차이입니다. 1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품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는 가격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나 수량 차이에서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거기 봐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게 사오면 좋아하지, 그치? 일단 싸게 사갖고 오면 가격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갖고 제품을 만들려니까 계속 재료가 로스 되겠죠, 그렇죠? 수량 차이에서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량 차이에서. 생산 부문 책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일정 기획 차질이 있을 경우 여러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거 뭐예요? 관리 소홀은 능력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일정 계획은 뭐예요? 시간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작업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무슨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니까 능률 차이죠, 능률 차이. 능률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2번 틀렸네요. 원자력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에 비해서 투입량이 절감된 경우에는 직접 재료비에 있어서 유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맞습니다. 공장 노무자의 비능률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노무비에서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맞죠. 비능률적 업무 수행이니까는 능력의 차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능률 차이가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린 것은 2번. 16번. 표준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능률 차이는 사전에 정해진 표준 단가에 실제 수량, 표준 수량과의 차익을 곱해서 산출된다. 우리 실제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그죠? 곱하기 표준 임률, 표준 가격. 맞잖아, 그죠? 이게 수량 차이, 능률 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 그 문장 뭐가 틀렸을까?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이라고 했죠. 이번에 틀렸죠. 재료비 가격 차이는 구입 시점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시점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우리 둘 다 해봤지, 그치? 불리한 직전 호흡이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면 표준 임률이 실제 임률에 비해서 저렴하였다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임률이 더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다 맞아요.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25번. 고정제조간접비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고정간접비 실제 발생액과 고정제조간접비 배배의 차이를 총 차이라고 하는 거 맞고요. 고정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과 예산과의 차이를 예산 차이라는 것도 맞죠. 예산과 고정제조간접비 배배의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아니죠. 예산액은 기준조업도가 들어갔었지, 그치? 기준조업도죠. 기준조업도 곱하기 표준배부율이죠. 예산은 4번에 틀렸어요. 여러분 공식상에서 예산액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중간에 들어갔던 건 기준조업도 곱하기 표준배부율이었었지, 그치?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는 맨 끝에 거였었지, 그치? 이해 가세요? 예, 공식 문제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9번. 사분법에 의해서 제조간접비 차이를 분석하는 주식회사 3일은 조업도 70%를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해서 불리한 예산 차이 및 조업도 차이를 보고하였다. 만약 최대 조업도 90%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했다면 예산 및 조업도의 불리한 차이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정제조간접비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실제 발생액. 그 다음에 기준조업도 곱하기 표준배부율 얘가 예산액이라고 그랬죠. 예산액. 그 다음에 여기는 표준시간 곱하기 표준배부율이 들어갔고요. 표준배부율. 그래서 얘가 무슨 차이였었어요? 예산 차이. 얘가 예산 차이. 이렇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업도 차이. 조업도 차이. 이 표준 시간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단위당 표준 시간. 자, 우리 학원의 집세가 100만 원이에요. 우리 학원의 집세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 20명 기준으로. 같이 몇 명 기준? 20명 기준으로. 우리 한 반에 20명이잖아, 그지? 20명 기준으로 예산이 100만 원인데 70%밖에 못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럼 몇 명이에요? 14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70%밖에 못 받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실제 예산 차이는 당연히 내가 20명을 모집해서 100만 원인데 당연히 예산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얘를 90%로 늘려도 18명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당연히 얘는 무슨 차이가 발생합니까? 불리한 차이. 얘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예산 차이는 불변입니다. 얘가 70%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일단은 불리한 차이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실제 집세도 100만 원이잖아. 맞잖아, 그쵸? 실제 집세도 얼마라고요? 100만 원. 예산도 얼마라고요? 100만 원.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늘어나든 말든 나는 20명에 미달했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 그치? 네, 불변입니다. 자, 그런데 기준 조업도를 어쨌든 70에서 몇 %로 늘렸다고 그랬습니까? 90%로 늘렸다고 그랬어요. 얘를 70에서 90%로 늘렸어요. 예산액은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그쵸? 여러분, 얘가 늘어났는데 얘가 변동이 없으면 표준 배분율은 줄어들겠지? 그럼 얘가 줄어들겠지? 맞아요?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계산되는 금액은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면은 예산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얘가 늘어났으니까 조업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조업도 차이는 증가하는 거죠. 한쪽이 변동이 없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 늘어났잖아. 100만 원일 때, 얘가 만약에 70만 원일 때. 잠깐만. 조업도 차이의 불리한 차이는 기준 조업도가 늘어나면 배분율은 낮아지는 거고 예산은 변동이 없고, 그죠? 얘가 높아져도 예산은 변동이 없으니까 표준 배분율은 낮아질 거야. 얘가 낮아질 거예요. 얘가 낮아져요. 불리한 조업도 차이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낮아지면 얘도 낮아지는 거지. 봐봐, 여기 잠깐만요. 100원 곱하기, 잠깐만, 블랙 100시간 곱하기,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볼게요. 100시간 곱하기 50원이었어요. 그럼 얼마 나오죠? 5,000원. 근데 얘가 낮아졌다고 그랬지? 40원. 그럼 얼마 나오죠? 4,000원. 그 얘는 변동이 없는데 점점 낮아졌지, 그치? 그러면 불리한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왜? 잘못 생각했어. 얘가 낮아지면 얘도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불리한 조업도 차이는 증가한다.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번 보자. 32번. 이분법은 여기 봐요. 이분법은 1번, 2번, 3번 이걸 다 돼주는 게 이분법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분법은 자, 예산 차이는 변동재산 대비 차이. 여기다 잠깐만요. 볼래? 1번이 무슨 차이? 소비 차이. 2번이 무슨 차이? 능률 차이. 3번은 무슨 차이? 예산 차이. 4번은 무슨 차이? 조업도 차이. 얘는 변동비고 얘는 뭐죠? 고정비죠. 이분법은 얘가 이분법이잖아. 얘 3개 더해주어서 하나, 그리고 조업도 차이 이렇게 구하는 게 이분법이에요. 다시 한번. 이분법은 얘네 3개를 몽땅 더해주는 게 이분법이라고요. 얘를 3개를 더해서 하나가 되고 얘 하나, 그래서 몇 개? 2개 분석하는 게 이분법이에요. 예산 차이에는 변동재주간접비 차이만 포함되며 여러분 소비 차이라고 불러도 되고 예산 차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분법이 고정비도 일부가 포함이 되죠, 그쵸? 오케이? 고정비도 일부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예산 차이에는 변동재주간접비와 고정재주간접비 일부가 포함되며 여기 봐요. 변동재주간접비와 고정재주간접비 일부가 포함되며 조업도 차이에는 고정비만 포함된다. 여기는 그치? 고정비만 들어가죠. 2번이 맞는 거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하나, 둘, 셋, 4개를 다 분석하면 4분법. 2개 더해줘서 하나, 둘, 셋, 3분법. 2분법은 하나, 둘, 3개를 더해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2분법이에요. 일부 포함되죠? 조업도 차이만 네, 따로 하는 거고요. 답은 2번 옳은 것은. 자, 33번. 원가 차이 처리 방법의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여러분 매출원가가 비용이지.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그래서 차이 분석을 잠깐만 볼까? 차이 분석을 매출원가 조정법은 말 그대로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만 조정을 하는 게 매출원가 조정법이에요. 매출원가 조정법 여기에서만 조정을 하는 거야. 근데 매출원가 조정법 말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례 조정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비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서도 조정을 하고요. 기말 제품에서도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서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기에다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느냐 아니면 차이를 세 군데로 안 보내서 하느냐 이런 차이다.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 조정법의 차이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잠깐만 한번 볼래요? 유리한 원가 차이는 나한테 유리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한다. 그럼 매출원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봐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면 얘가 줄어들어서 얘가 늘어나겠지. 그럼 나한테 유리한 거죠. 이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것은 매출원가에 더해주면 얘가 줄어들겠지, 그치? 이게 매출원가 조정법이에요. 유리한 차이는 여러분 여기 잠깐만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를 줄여서 이익을 늘리는 게 유리한 차이고요. 불리한 차이는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매출원가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면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가산한다라는 얘기죠. 매출원가 조정법은 모든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해서 차이를 조정하는 거고요. 매출원가 조정법에서는 제공품 제품 모두 표준원가로 기록되는 것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매출원가 조정법이라 그거만 나왔나 봐요. 그래서 1번.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당기순이익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게 나타난다. 매출원가에서만 조정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표준원가 계산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